여러분, 세계무역기구 WTO가 또다시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세계 경제가 L자형 침체에 빠진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내년까지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죠. 결국은 수백만이 죽고 내년 말에 가서나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는 이야기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거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예견을. 게다가 WTO가 계속 내놓는 거 있잖아요.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글로벌 상품 교역 지수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상품 교역 지수요. 이 지수가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쭉 보시면요, 지금 2020년 6월이 84.5입니다. 84.5.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를 해보면요, 18.6포인트나 떨어졌어요. 18.6포인트. 18.6포인트는요, 이 WTO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 84.5를 기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최저치라는 겁니다. 최저치.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하고 거의 동률이라고 하니까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글로벌 상품 교역 지수는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100이 됐을 때, 글로벌로 상품 교역이 쉽게 말하면 수출입이 왔다 갔다 많이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100보다 떨어지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100보다 높아지면 수출이 잘 된다는 이야기고 교역이 잘 된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84.5라고 하면요, 이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엔 100을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점점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니요, 결국은 지난해 3분기 2019년 3분기에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하락세가 굉장히 가팔르죠. 하락세가. 아마 WTO에서는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올 2분기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 될 거다, 이렇게 해요. 역사적인 기록. 이렇다고 하면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 말은 바닥권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3분기에 좋아질 거냐?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V자형은 아니다. V자형은 절대로 아니다.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경제나 무역 정책은 물론이고 의료기기나 여기에 대한 방역이나 이런 데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L자형 전망이 현실적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 올 상반기 통계를 보면요, 글로벌 교역량이 14% 감소했어요. 14%. 올해 전체적으로는 하반기에 조금 좋아져서 13%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상이 깨진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머스크라고, 아마 컨테이너 박스에 보면 머스크라는 굉장히 많은 로고가 박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요, 세계 1위
이게 컨테이너 선사입니다.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수송 물량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2분기 실적에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렌스코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가요. 봉쇄나 국경 봉쇄 또 여기에서 여행 제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도 경제활동이 시원통치 않고 고용은 계속 떨어질 거고 물가는 더 빠질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가 무겁게 짓누를 거다.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용이 실제로 나빠지는 상황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지금 20일 기준으로 미국 노동부 9일부터 15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10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에 97만 1천 건이었거든요. 21주 만에 다시 21주 만이 아니죠. 21주 만에 10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 주 만에 다시 100만대로 복귀한 거예요. 100만대로. 그러니까 결국은요.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다. 고용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은 이 GDP라고 하는 국내 총생산 중에 44%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든다. 교역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수출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원인이 코로나19가 2차 팬데믹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서 각 나라가 봉쇄하고 폐쇄하고 이게 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회복 속도도 더뎌진다는 거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더뎌진다고 이야기할 정도고요. WTO도 더뎌진다고 얘기해요. 여기에다가 지금 한국은 2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 경기권에서 말입니다. 서울 경기권은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데다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전국 대유행으로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삼중고를 맞은 거예요. 한국 경제는. L자형이라는 게 현실화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그 정도는 안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L자 지하형이라고 또 있습니다. L자 지하형. L자로 경기가 나빠지는 가운데 지하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바닥이 L인데 그 지하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온다는. 저는 그것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의 통계가 안 나오잖아요.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4분에 휩싸였어요. 4분에. 이 어려울 때 말입니다. 그렇다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부가 내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오나요? 이게 통계가 정확히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정확히 나오는 건데요. 통계가 안 나오니까 자영업자들을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통계로만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게 바닥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 바닥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는요. 소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수출이 깨져 소비도 깨져. 그럼 우리 경제는요. L자형의 바닥이 아니라 L자형 지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까지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침체하게 되면요. 우리 경제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우리는 그만큼 수출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내수 진작을 계속 내걸면서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몰았던 것 이것은요. 굉장한 오판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한 오판이 아니었나. 그 오판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